저스틴 트리도 총리가 코로나19 유행 대응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백신 여건에 관해 다시 한번 언급하였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향후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인증서가 있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세계 각국, 특히 유럽 국가들과 해당 정책에 대해 논의 중이라 덧붙였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여름부터 해외여행이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코로나19 전파 없이 원활한 해외여행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백신 접종 인증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게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빠르면 여름, 늦어도 연말에는 새로운 여행 제도가 자리 잡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캐나다 정부 역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0년 12월 셋째 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해 4월 30일 기준 1차 접종 완료자가 1천만 명이 넘었으며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약 97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용을 승인받은 백신은 총 5가지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얀센입니다. 이 중 얀센 백신을 제외하고 모두 2회 접종을 받아야 하며 얀센 백신은 1회만 접종해도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에게도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은 캐나다에서 최초로 청소년에게 사용 가능한 백신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지난 4월 사용 연령대 확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확장 이전에는 16세 이상에게만 접종이 가능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독자적인 과학적 검증을 모두 마친 상태며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에게 접종시켜도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단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앞으로 청소년들에게도 예방 효과가 좋은지 안전한지 등의 백신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는 만에 하나 검증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접종받을수록 그만큼 데이터가 더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청소년 접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가 최근 주 전역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인종차별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인종차별 신고 핫라인을 개설한다 밝혔습니다. 밴쿠버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는 2020년에 전년 대비 7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핫라인은 BC주 주민들이 인종차별 사건을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소개받기 위해 다국어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단 해당 서비스는 경찰이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크나신 반인종차별 계획 정무장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시정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며 이것이 바로 정부가 인종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지역 사회 기반 반인종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을 4배로 상향하는 등 이미 많은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핫라인은 인종차별을 당했거나 목격했던 BC주 주민들을 지원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핫라인은 긴급전화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BC주 내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을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게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향후 반인종차별 정책 및 대응 등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급 상황에는 여전히 911으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종 기반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원주민 협력 파트너 및 기타 인종 단체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올여름에 보다 대대적인 시민의 참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데이빗 애비 법무부 장관은 비록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 무리는 있지만 BC주를 타 북미 지역 사회와 인구 1인당 기준으로 비교할 때 우리가 반아시아계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주요 도시 중 하나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부 사람들의 경우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하는 등 기존의 제도를 통해 보고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우리가 해당 문제에 범위를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핫라인은 사건 신고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 향후 조치에 대한 개선 등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는 인종차별 사건 핫라인이 원주민, 흑인, 다른 인종 및 종교단체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줄 예정입니다. 아직 핫라인 번호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3일 정오경 랭리에서 2인조가 경찰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랭리 경찰 측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글로벌로드를 타고 이동 중 수배 중이던 용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해서 세웠습니다. 당시 용의자 뒤에는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경찰이 남성을 체포하려 하자 여성이 경찰차로 뛰어들어 경찰차를 탈취했으며 이어 용의자 역시 경찰을 뿌리치고 경찰차에 탄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랭리 경찰 측은 해당 남녀는 얼마 못 가 차를 버리고 도주했으며 경찰견과 수색팀 덕분에 금세 위치를 파악하고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남성은 구금되었고 여성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랭리 경찰은 BC주 검찰청이 추후 이 남녀에게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 정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정부가 16세 이상 임산부들은 우선 접종 대상이라 밝혔습니다. BC주 보건부는 4일 오전 이와 같이 발표하며 데이터에 따르면 임산부는 코로나19에 걸리면 심하게 아플 확률이 50대와 비슷하다면서 임산부를 우선 접종함으로써 코로나19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아기들도 보호하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우선 접종을 원하는 임산부는 콜센터를 통해 우선 접종 대상자임을 확인한 뒤 예약하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선 온라인으로는 임산부 우선 접종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보건 헨리 BC주 보건관은 백신이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데이터들이 확보되었다. 임신 몇 주차와 상관없이 예방주사를 맞으셔도 괜찮다며 또 모유 수유 중인 산모 역시 예방주사를 맞으면 항체가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된다는 것도 증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3만 5천 명 이상의 임산부들을 조사한 결과 유산 및 조산 그리고 다른 합병증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버타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 후 혈전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두 번째 사망입니다. 알버타주 최고 의료 책임자 디나이샤 박사는 이번 사망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 백신으로 인한 면역 혈전성 혈소판 감소증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사생활과 슬픔에 빠진 가족을 존중하기 위해 사망과 관련된 추가 세부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흰샤 박사는 모든 죽음이 비극적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겪거나 죽을 위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알버타에서 투여된 아스트라제네카 투여량 25만 3천여 개 중 두 번째 혈소판 감소증 환자이자 혈소판 감소증과 관련된 사망자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28일 퀘벡에서 54세 한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지 3주 만에 혈전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의 전지구적 빈도는 백신의 10만에서 25만 개 중 한 건 정도로 추정됩니다. 화요일 알버타 주정부는 주내 저녁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알버타주 전역의 모든 소매점의 인원을 10%로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장례식은 10명까지, 예배는 15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야외 모임은 5명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실내 피트니스 시설은 문을 닫으며 같은 집에 사는 거주민끼리의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야외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이 금지됩니다.